3단원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수랑 로그랑 이제 연산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 봤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3단원 지수함수 들어가는데, 모든 그래프가 다 기본형이 있죠. 그 기본형이 누구냐면 y는 a의 x제곱. 요 녀석이 지수함수의 생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서 뭘 공부했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은 요 밑 a 있죠, a. 이 a라는 친구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됐었죠.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양수인 경우에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면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그냥 x에 뭘 집어넣으면 1이라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서 a가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1번 범위와 2번 범위 그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0과 1 사이, 두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인데 a가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a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x?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밑이 얼마이든지 간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무조건 1이 되겠죠. 다시 밑이 얼마이든지 간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1이 돼서 이 그래프, 즉 이 그래프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0,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 x에 2 집어넣으면 y는 4, x에 3 집어넣으면 y는 8.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 값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죠? 좀 너무 못 그렸나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뭐가 등장하느냐, 이 그래프가 x축인데 이 x축이랑 이 그래프랑 절대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리함수에서 공부했죠. 어떠한 곡선이 그 직선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 직선과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x축을 전문 용어로 y는 0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런다? 점근선이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점은 점근선에 있는 그래프는 꼭 점근선 먼저 그리시고 점근선을 그린 다음 그 그래프를 점근선에 점차 근접해 나가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범이고 치역은 y값이니까 0보다는 위에 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치역은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x는 뭐이더라? x는 모든 실수 알이 되는 거고, 치역은 뭐보다 크더라?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밑이 1보다 큰 그래프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x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도 y값도 점점 올라가니까 이 그래프는 가장 중요한 특징, 얘의 특징은 뭐이더라? 우리가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범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바꿔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두 번째의 범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밑이 0과 1인 경우죠. 0과 1인 경우는 요 a 대신에 한 2분의 1 정도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대신에 얼마를 2분의 1 정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 그래프와 이 x 대신에 뭐가 마이너스 x가 들어있는 형태죠. 보이시죠? 이 그래프랑은 x의 부호반대. 즉 이 그래프를 어디 축 대칭 이동?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 완성이 될 거고, 그 y축 대칭 이동은 그림이 기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미실벽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요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 왼쪽에 있는 오른쪽,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0,1을 지나고 정의역 실수 전범위 치역은 양수인 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얘들아?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어떻게 돼요? y는 감소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감소함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지수함수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형들을 공부해 놓고 이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겠죠. 대칭이동을 시킬 거고, 그래서 그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8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y는 어떤 그래프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래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친구가 0과 1 사이다 보니까 a가 0과 1 사이다 보니까 그래프는 방금 전에 공부한 것 같이 어떤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됐죠? 이 그래프 1번 기억번 1,0을 지난다. 1,0 떠잉? 아니죠? 어디? 0,1 지나니까 거짓. 니은번 그래프의 정문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얘도 개뻥, 디귿번 3, 4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죠? 지나지 않죠? 디귿번은 참. 리을번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프는 y값은 감소한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다 뻥이고 디귿번만 참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2번 그래프는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문선을 구하시오.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y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에 x의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본형을 살펴봤더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이동,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쁘게 그려서 이렇게 평이동 시키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마음이 삐뚤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이 그래프가 미실버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이고 정문선은 x축이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문선에 있는 그래프는 정문선 먼저 그리고 그 그래프에 근접하게 그려라. 정문선이 y는 0이니까 x축으로 한 칸? 그럼 요거를 한 칸 이렇게 옮겨도 직선은 어쨌든 좌우로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y축 한 칸 내려오겠죠. 한 칸 내려오면 드르륵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근접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또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y절편 정도는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1차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이 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여기 정도의 점을 찍어 놓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정문선에 근접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이해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범위,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을 거고 정문선의 방정식은 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죄송합니다. 목이 짱기네요. 자, 이 그래프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부터 볼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누구이더라?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만 좀 작업을 하면, 죄송해요. 자꾸, 질문하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같은 거 이해 가시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일 테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그림이 요렇게 축이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정문선은 얘죠, 얘. 죄송합니다. 얘죠, X축. X축인데, 그 X축을 Y로 한 칸 평이동시키면, 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Y는 1이 될 거고, 그럼 미시 0과 1이니까 감소함수. 즉, 요렇게 내려올 텐데, 센스 있게 0을 집어넣으면 Y 절편에 2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0,2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이더라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역 실수 전범이 치역은 1보단 크고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밑에 73번, 74번을 연달아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문제 써놨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 했어요. 뭐가 하나가 있겠죠? 뭐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평이동 했을 때, 죄송합니다. Y축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A값, B값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해 Y는 2의 X축 2만큼, 그럼 X-2가 될 거고 Y축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에 평이동을 하면 Y축 평이동 맞나요? 죄송합니다. X축 평이동이죠? X축 대칭 이동이죠? 왜 그래 이 아저씨? X축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얼마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결국 여기 마이너스 Y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를, 여기가 2의 X제곱이니까 여기 2X 여기 들어있죠? 그럼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2의 X제곱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미시 같은 녀석은 지수끼리 더하는 게 얘가 될 테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요 마이너스에다가 요 친구가 4분의 1이죠. 에 2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공부한 요 A라는 친구는 너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 B라는 친구는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3번이었고, 그 밑에 몇 번이에요? 확인 체크 75, 76번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그림 그려놨거든요.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그 녀석이 3의 x죠. 미실보다 크니까 위로 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x가 a일 때 함수값이 m, b일 때는 n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 조건 이용해서 mn의 곱한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a, b와 mn 간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다 들어있죠 여기에. 그지? a를 넣어서 m이야? 그래? m이야. 그죠? a를 넣어서 m이야. 그 a를 집어넣으면 여기 a, m이죠. 그래서 y의 m을 x의 a를 집어넣으면 3의 a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점도 b, n이니까 y의 n을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x의 b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고자 하는 게 너고 힌트가 너니까 본능적으로 얘네들을 곱하고 싶겠죠? 그래서 mn 곱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4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n 값은 8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래프에 대한 내용 77번을 푸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5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서 판단을 물어봤는데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다 밑이 3에 대한 거듭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밑을 3으로 맞추면 너는 3의 0.5제곱, 너는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의 2분의 세제곱. 너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써드릴까요? 3의 제곱이니까 3의 몇 분의 몇? 3의 3분의 2 제곱.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누가 크고 작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를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로 이해하면 요 녀석 0,1을 지나고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 친구는 뭐에 불과한 거냐면 x가 0.5일 때 x가 0.5일 때 너의 y 값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기 0.5 집어넣으면 3의 0.5제곱일 테니까. 그래서 너는 이 별표친이 y 값입니다. 요 높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너는 2분의 3? 그럼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면 3분의 2? 얘부터 할게요. 3분의 2니까 너는 3분의 2가 여기쯤 있죠? 0.5보다 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너가 세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3이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너가 1등. 1등 세모인 너는 2등. 그리고 너가 꽁찌. 그런 식으로 그래프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뒤에서 지수 부등식 공부할 때 지수 부등식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녀석이 가장 대빵이더라. 왜? x값이 크면 클수록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가함수니까 너가 큰 녀석이 전체 값도 크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이 2번 문제도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 0.1이 10분의 1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주면 이 녀석이 역수니까 10에 0.1 이렇게 표현되겠죠. 너도 마이너스를 주면 10에 얼마야? 마이너스 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너도 얼마네? 10에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1등 0.5인가요? 얘가 2등, 얘가 3등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감소함수로 이해하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프가 조금 과장되게, 원래 쭉 올라가야 되지만 좀 이렇게 느슨하게 그릴게요. 느슨하게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0.1이란 녀석의 x제곱으로 이해하면 너는 x에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은 함수값에 불과하죠. 그럼 마이너스 0.1이 어디 있냐? 마이너스 0.1? 너 여기쯤에 있어라. 그러면 너가 y좌표가 되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0.5 그러면 너가 되는 거고, 너는 얼마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겠죠.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4일 때는 대빵 크더라. 그래서 너가 1등, 그 다음 넌가요? 너가 2등, 너가 3등, 이런 순으로 크기를 갖는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대소판단 78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6번 볼게요. 역함수인데 지수함수의 역함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죠.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렇게 쏠 텐데 공역이 이렇게 있겠죠. 너를 y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f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x가 누굴 타고 f를 타고 어디에 도달해요? y에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인버스, 즉 역의 관점에서는 이게 f의 인버스죠. 그럼 y가 누구를 타고 f의 인버스를 타고 어디에 대응이 돼? x에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이미 수학한 시간에 역함수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공부해 볼 거고, 자, fxe 인버스 역함수가 gx일 때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 a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서 g라는 함수가 인버스니까 이렇게 될 테니 우리는 이렇게 f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f의 입장에서 이 친구는 fe가 얼마가 되는, fe가 a가 되는 그 a 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f2라는 친구는 이 녀석이 2 때려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1차 맞나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게 돼? a 값이 2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번 문제는 그냥 자동빵 2인 게 눈에 보이세요? 2에서 2분의 7? 2분의 7에서 2 이래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2분의 7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편의상 k라고 놓으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7이라는 친구가 어디에 거꾸로 K에 대응이 됐다는 소리죠. G의 관점에서. 그러면 요 녀석이 F의 관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 FK는 얼마이더라? 아, 2분의 7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도 마찬가지 FK야? 여기 K를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2분의 1에 K-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2분의 7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3 넘기면 2분의 1에 K-1제곱이 3 넘어가면 이게 2분의 6이니까 2분의 1로 표현되겠죠. 2분의 1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밑에 79번, 80번.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푸시면 지수함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죠?